노숙자와 불법 공연은 허가할 수 없어요. 미라의 차가운 선언.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임의동행하겠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등장. 온라인 악성 댓글 폭격. 사기꾼과 함께 노래하는 가수. 월세 독촉장과 카페 해고 통보. 절망에 빠진 수민. 구속영장 청구 방침 확정 뉴스 속보가 터지는 순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화면 아래 무료 버튼으로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응원이 오늘 하루 복처럼 돌아올 거예요. 서울 지하철 9호선 종착역의 밤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마지막 막차가 떠나고 나면 이곳은 마치 도시에서 잊혀진 섬처럼 적막감에 휩싸이곤 했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타일 바닥에 반사되어 만들어내는 그림자들 사이로 오늘도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익숙한 듯 기타 케이스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최수민이었습니다. 28살의 그녀에게 이 시간, 이 장소는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의 연장선이었죠.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하루 종일 아메리카노와 라떼를 만들어주고 손님들의 까다로운 주문을 받아내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매일 밤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 화면에는 현실을 알려주는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월세 연체 3일째입니다. 이번 주 내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늦어지면 연체료가 추가됩니다. 수민아, 급한데 내일 오전 시프트 바뀌었어. 9시까지 꼭 와야 해. 미안. 버스킹 수입 오늘 23,000원. 택시비 빼면 18,000원. 수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가락들이 기타줄을 하나씩 튕겨가며 조율을 확인할 때마다 지하 공간 특유의 메아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이 소리만큼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수민이 오늘 준비한 레퍼토리는 언제나처럼 어머니가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옛 트로트들이었습니다. 90년대 황금기 시절의 그 애절하고도 구성진 멜로디들 말이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트로트는 그냥 노래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약이란다. 오늘도 종착역에서 버틴다. 수민이 작게 중얼거리며 기타를 품에 안았습니다. 요즘 트로트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수민에게는 그저 남의 일 같기만 했습니다. TV에서 화려한 무대 위의 가수들을 볼 때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역사 한 구석 낡은 플라스틱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수민의 시선에 들어왔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성은 색이 바랜 네이비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앉아있는 자세만큼은 묘하게 품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민이 기타를 조율하는 모습을 유독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차영석이었습니다. 한때 90년대 트로트 황금기를 이끌며 수많은 히트곡을 배출했던 JS 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였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이곳 종착역 근처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회사 내부의 비자금 문제를 세상에 알리려다 거대한 벽에 부딪혔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협박 전화들, 미행하는 검은 승용차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던 그 쓸쓸한 밤들. 영석은 자신의 본명조차 쓸 수 없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수민이 드디어 첫 곡을 시작했습니다. 기타의 전주가 흘러나오고 이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지하 공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석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죠. 그 음색에는 분명히 90년대 트로트 황금기의 진정한 감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거든요. 임 그리워 밤잠 못 이뤄도
내 마음은 한결같아라. 세월아 아무리 흘러가도 변치 않을 내 사랑아. 수민의 창법은 요즘 젊은 가수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테크닉을 과시하려 하지도 않았고 화려한 비브라토로 치장하지도 않았죠.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영석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굴하고 키워냈던 그 시절의 가수들, 함께 만들어냈던 불멸의 명곡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때의 자신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미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가끔씩 벤치의 노인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행인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잠깐 멈춰서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다가 몇 개의 동전을 던져주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분은 달랐어요. 마치 음악 그 자체를 진지하게 감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곡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석은 천천히 일어나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기타 케이스에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수민과 눈을 마주쳤죠. 정말 좋은 노래였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트로트를 들은 것 같네요. 영석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죠.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수민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영석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벤치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곡을 준비하려던 수민의 시선이 바닥 한 구석에 떨어진 무언가에 멈췄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였죠.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는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하얀 라벨에는 누군가가 손으로 적은 듯한 종착역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수민이 그것을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영석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놀람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요. 혹시 이거. 수민이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그를 불렀지만 영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하철 출구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작게 중얼거렸을 뿐이죠. 종착역이라. 참 오랜만이군요. 정말 오랜만이야. 그 밤 수민은 신기한 기분으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원룸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것을 들여다보았죠.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만난 그 신비로운 노인도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편 영석은 종착역 근처 작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그 젊은 가수가 부른 노래, 그리고 그 카세트 테이프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운명이 자신을 다시 한번 음악의 세계로 불러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종착역에서 버스킹을 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집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그 테이프를 들어보려 했지만 워낙 낡아서 제대로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들리는 멜로디 조각들만으로도 수민은 직감할 수 있었죠. 이 곡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수민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길 기대했지만
벤치는 비어 있었죠. 수미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기타를 꺼내 조율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영석은 오늘따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흘 전 그 젊은 가수가 발견한 카세트 테이프 때문이었죠. 그 테이프에는 자신이 10년 전 마지막으로 작곡한 미발표곡 종착역에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당시 회사를 떠나면서 황급히 숨겨두었던 것인데 어떻게 그곳에 떨어져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석은 결국 다시 종착역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오늘도 수민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곳에는 어김없이 수민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아 어디로 갔느냐? 내 마음 텅 빈 이곳에 혼자서 기다리고 있네. 돌아올 그날만을. 수민의 목소리는 오늘따라 더욱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영석은 며칠 전과 같은 벤치에 앉아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으악! 살려줘!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플랫폼 끝에서 한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선로 쪽으로 넘어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만취한 상태에서 균형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위험해. 수민이 소리쳤지만 기타를 들고 있던 상황에서 즉시 달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영석이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첩한 몸놀림이었죠. 영석은 취객의 팔을 단단히 잡고는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영석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죠. 취객은 영석의 도움으로 겨우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젊은 승객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전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영석이 취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나서야 수민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나요? 괜찮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몸은 아직 쓸만하네요. 영석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수민이 갑자기 뜨거운 캔커피 하나를 영석에게 건넸죠. 이거라도 드세요. 놀라셨을 텐데. 아, 이런 것까지. 노래 들어주셔서 고마웠어요. 진짜로요. 수민의 말에 영석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인간적 온정이었거든요. 10년 동안 세상에서 숨어 지내면서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하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그 젊은 승객은 이미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지하철 영웅, 취객 구한 신사와 감동적인 버스킹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영상이 올라간 곳이었습니다. 바로 90년대 트로트 사랑 모임이라는 팬카페였거든요. 그곳은 옛 트로트를 사랑하는 중장년층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불과 1시간 만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아가씨 노래 정말 잘한다. 요즘 가수들과는 차원이 다르네. 맞아요. 진짜 90년대 감성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저 아저씨, 뭔가 낯익은데? 설마, JS 엔터테인먼트 차영석 대표님? 아니야, 그분은 10년 전에 실종되셨잖아. 하지만 정말 닮았는데? 특히 저 위기 상황 대처하는 모습이. 댓글들은 계속해서 달렸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석의 신원에 대한 추측들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었죠. 그 시각 수민과 영석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음악 관련 일을 하셨나요? 노래를 들으시는 표정이 보통 분들과는 달라서요. 수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옛날에 잠깐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저도 언젠가는 제대로 된 무대에 서고 싶은데 현실은 참 어렵네요. 수민의 솔직한 고백에 영석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순수한 열정과 재능이 묻혀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찾으신 게 있으시죠? 네. 사흘 전에 떨어뜨린 카세트 테이프 말입니다. 영석의 말에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럼 그게 정말 제 것이 맞습니다. 오래된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서요. 수민은 주머니에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영석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영석은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 안에 든 노래. 언젠가 세상에 나와야 할 노래일지도 모르거든요. 바로 그때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페 사장으로부터 온 문자였죠. 수민아, 혹시 너 인터넷에 나온 그 사람 맞니? 지금 난리 났는데. 수민이 영석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영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이미 수백 개의 댓글과 함께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이군요. 영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숨어 살았던 평온한 일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영상이 올라간 지 이틀이 지나자 상황은 영석과 수민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트로트 사랑 모임 팬카페에서 시작된 작은 화제가 이제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까지 전해진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듣는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요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대문구 지역 라디오 추억의 멜로디 프로그램에서 그 영상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는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지하철 종착역에서 일어난 이 감동적인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그 젊은 가수분의 트로트 실력이 정말 놀랍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노신사분의 정체에 대한 추측들이에요. 이 방송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미라였죠. 40대 초반의 그녀는 현재 서울시 지하철 상권 및 문화기획 외주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JS 엔터테인먼트에서 A&R 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정말 차영석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그녀는 10년 전 JS 엔터의 비자금 관련 서류 실무를 직접 처리했던 당사자였으니까요. 흥미롭네요. 정말 흥미로워. 미라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JS 엔터 시절의 각종 계약서와 문서들이 들어 있었죠. 특히 차영석 명의의 미발표 음원들과 관련된 저작권 서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가 급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많은 권리 관계가 애매해졌는데 미라는 그 틈을 노려 일부 권리들을 선점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차영석이 정말 나타났다면 이제 그 권리들을 활용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르죠.
한편 그날 밤 수미는 평소보다 일찍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카페 일이 일찍 끝났거든요. 그런데 버스킹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착역 벽면의 작은 틈 사이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던 것이었죠. 호기심에 그것을 꺼내본 수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악보였거든요. 종착역에서 악보 위쪽에 적힌 제목을 읽은 순간 수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며칠 전 주워온 카세트 테이프의 제목과 똑같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악보 오른쪽 구석에 적힌 작곡가 서명이었습니다. 차영석. 그 이름을 본 순간 수미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신사분이 누구인지, 왜 자신의 노래를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었는지, 그리고 왜 카세트 테이프를 자신에게 맡겼는지까지 말이죠. 바로 그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석이었어요.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수민의 노래를 들으러 온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수민이 인사를 건네자 영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수민이 손에 들고 있는 악보를 보는 순간 영석의 표정이 변했죠. 그것은 혹시 이거 아시는 건가요? 수민이 악보를 들어보이자 영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만든 곡입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차영석? 네, 맞습니다. 저는 차영석입니다. 영석의 고백에 수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JS 엔터테인먼트의 전설적인 창립자가 바로 자신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왜 이곳에? 긴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저는 회사의 부정을 세상에 알리려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숨어서 살아왔죠. 영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이 악보를? 제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곡입니다. 당시 급하게 숨겨둔 것인데 아마 카세트 테이프와 함께 떨어진 모양이네요. 수미는 악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으로 쓴 가사와 멜로디 라인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특히 가사는 마치 영석 자신의 심정을 담아낸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불러도 될까요? 수민의 간절한 부탁에 영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드디어 빛을 볼 기회가 온 것이었죠. 당신이 부른다면 이 곡이 정말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당신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진정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 가수들에게서는 찾기 어려운 영석의 칭찬에 수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죠. 그런데 이 곡을 세상에 내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당신의 정체가 알려지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 영상 때문에 곧 누군가 저를 찾아낼 거예요. 영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수민은 받았죠. 혹시 최수민 씨 맞나요? 저는 서대문구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박미라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영상의 주인공이시죠?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겠어요? 전화가 끝난 후 영석과 수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이것이 단순한 만남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시작됐네요. 영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요? 진짜 싸움이요. 하지만
영석은 수민의 손에 들린 악보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노래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리고 진실을 알릴 수 있다면, 다시 해볼 용의가 있소? 수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곡을 이곳의 울림에 맞춰 편곡해 봅시다. 지하철의 리버브를 살린 버전으로 말이에요. 영석의 제안에 수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자신에게도 진짜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비록 어떤 위험이 따를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종착역에서 처음으로 함께 종착역에서를 연주해 보았습니다. 수민의 목소리와 기타 선율이 지하 공간의 특별한 음향과 어우러지면서 그 곡은 전혀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미라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사흘 후 서대문구 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약속이 잡혔죠. 수민은 영석과 함께 그곳을 찾았는데 미라의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민 씨. 그리고 미라는 영석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영석 대표님이시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영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라가 자신을 정확히 알아본 것이었거든요. 박미라, 당신이 왜 여기에? 제가 이곳 문화기획 외주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전에 저희가 함께 일했던 그 회사 이야기겠죠? 미라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영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미라는 이미 준비된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구내에서의 무허가 공연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신원이 불분명한 인물과 함께하는 공연은 더욱 문제가 되죠. 신원이 불분명하다니요? 수민이 반발했지만 미라는 냉정하게 계속했습니다. 차영석이라는 분은 10년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분과 함께하는 공연을 저희가 허가할 수는 없어요. 미라는 서류 한 장을 수민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버스킹 허가 취소 통보서였죠.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앞으로는 안 됩니다. 특히 노숙자와 함께하는 불법 공연은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노숙자라는 단어에 영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차영석 씨가 정식으로 신원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과거 일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테지만요. 미라의 말에는 명백한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석이 공식적으로 나타나면 10년 전 비자금 사건이 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역 라디오 추억의 멜로디 프로그램에서는 놀라운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지하철 영상의 그 노신사분이 정말 차영석 전 대표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인물이 진짜 차영석 대표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명성을 이용한 사칭 행위일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들은 수민은 분노했습니다. 명백히 미라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영석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미라는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민의 격한 반응에 영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방법을 써야 하는 거죠. 그날 밤 수민은 버스킹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석의 제안으로 종착역에서를 휴대폰으로 녹화하기로 한 것이었죠. 비록 지하철에서는 공연할 수 없었지만 온라인에서라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해보죠. 수민이 기타를 치기 시작하자 종착역의 특별한 음향이 그녀의 목소리를 감쌌습니다. 영석의 마지막 작품 종착역에서가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죠. 마지막 차가 떠나간 후에 홀로 남은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돌아올 그날까지. 수민의 목소리에는 영석의 10년간의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간절함도 함께 어우러져 있었죠. 영상을 90년대 트로트 사랑 모임 팬카페에 올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트로트지. 요즘 가수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90년대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정말 소름 돋는다. 이 노래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음원으로도 나와 있나요? 진짜 차영석 대표님의 작품 같은데 그 특유의 멜로디 라인이 느껴져요. 댓글들은 계속해서 달렸고 그 영상은 팬카페 주간 인기글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수민에게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곡 정말 세상에 나와야 하는 노래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혼자 만나실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아이디는 메모리 1995였습니다. 수민은 영석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주었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석이 그 아이디를 보더니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설마 윤대리? 윤대리요? JS 엔터에서 보컬 트레이너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10년 전 그 사건 당시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던. 영석의 말이 끝나기 전에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카페 사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죠. 수민아, 미안한데 당분간 나오지 마. 가게 이미지에 타격이 온다고 손님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네? 무슨? 너 때문에 문제 생기고 싶지 않아.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진 후 수민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버스킹도 금지당하고 이제 카페 일까지 잃게 된 것이었죠. 일에서는 생활이. 하지만 영석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생겼잖아요. 윤대리를 만나보고 진짜 반격을 준비할 시간 말이에요. 그때 수민의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월세 독촉 고지서였죠. 월세 연체 일주일째입니다. 더 이상 지연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실은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영석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진짜 무기가 있으니까요. 무기요? 진실이요.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할 거예요. 영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수민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비록 앞길이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것이 생겼으니까요. 바로 영석의 마지막 작품과 그 안에 담긴 진실 말입니다. 한편 미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윤대리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는데 그는 영석보다 훨씬 초췌한 모습이었죠.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긴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표님이시군요. 윤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윤성호, 당시 JS 엔터에서 신인 가수들의 보컬 트레이닝을 담당했던 실력파 트레이너였죠. 윤대리,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죄송합니다, 대표님. 10년 전 그때 제가 더 용기를 냈다면. 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당시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영석이 사라진 후 결국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영석이 성호를 위로하자 성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을 계속 모아왔어요. 파일 안에는 당시 비자금 관련 지시 메일들의 사본, 정산 원본 일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착역에서라는 곡의 데모 파일과 그 타임스탬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데모 파일을 보세요. 2014년 3월 15일에 녹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박미라가 최근에 문화재단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 곡을 자신들 소속 신인 작곡가가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곡가의 등록일은 2015년입니다. 수민이 날짜를 확인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진 곡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더 문제는 박미라가 이 곡으로 성공개 쇼케이스를 기습적으로 예고했다는 겁니다. 성우의 말에 영석과 수민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쇼케이스요? 네, 이번 주말 서대문구 문화회관에서 잃어버린 명곡을 찾아서라는 타이틀로 공연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메인곡이 바로 종착역에서입니다. 영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수민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카페 밖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성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죠. 혹시 차영석 씨 맞으신가요? 그들 중 한 명이 영석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민과 성우는 긴장했지만 영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박미라 팀장님의 법률 대리인이고요. 그들은 영석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임의동행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문서 위조요? 수민이 놀라서 물었지만 법률 대리인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JS 엔터테인먼트에서 발생한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서 차영석 씨의 서명이 들어간 여러 문서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가죠. 대표님. 수민이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영석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에요. 영석이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나간 후 수민과 성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온라인 뉴스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죠. 실종된 연예기획사 대표, 지하철서 발견, 횡령 의혹 재점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영석이 조사를 받고 당일 귀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속된 것처럼
보이게 제목을 뽑았거든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수민이 분노했지만 성우는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박미라는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자신의 쇼케이스를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과연 그날 저녁 지역 라디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종착역에서라는 곡의 진짜 원작자가 밝혀졌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문화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이 곡은 우리 지역 신인 작곡가 이민준 씨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차영석 전 대표 작품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하네요. 라디오는 계속해서 미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미라 팀장은 원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만큼 이번 주말 쇼케이스에서 이 곡을 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석으로부터 온 연락이었죠. 조사 끝났어요. 집에 갔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영석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10년 전 서류들 중에 제 서명이 들어간 것들이 많더군요.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윤대리도 함께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온라인에서는 영석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수민의 버스킹 영상에도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과 함께 노래하는 가수, 진짜 원작자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위, 법정에서 만나자. 댓글들을 보던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우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었죠.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당시 비자금 서류의 실제 결제 라인이에요. 박미라의 서명이 들어간 결제서들 말입니다. 성우가 보여준 서류를 본 영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네, 박미라가 직접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대표님을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수민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반격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영석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박미라의 쇼케이스가 이번 주말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도 그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진짜 종착역에서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진짜 원작자의 목소리로 진짜 감정을 담아서 말입니다. 영석의 제안에 수민과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영석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미라가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우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수민은 그동안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히 노래 한 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예술혼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무대는 내가 꿈꾸던 곳이었는데 수민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붙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죠. 하지만 오늘은 누군가의 시간을 지켜내는 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영석과 성우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기로 말이죠. 성우는 90년대 트로트 사랑 모임 팬카페의 운영진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운영진 중에는 음악 관련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옛 멜로디 사랑이라는 아이디의 운영진은
실제로 음향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 정말 놀랍네요. 옛 멜로디 사랑이 성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데모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보면 2014년 3월에 녹음된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박미라 측에서 주장하는 작곡가는 2015년에 등록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더구나 이 정산 원본들을 보면 성우가 추가 자료를 보여주자 옛 멜로디 사랑의 목소리가 더욱 흥분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된 거네요. 결제 라인을 보면 박미라 씨 서명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날 밤 팬카페에는 폭탄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JS 엔터 사건 진실 분석 마이너스 전문가가 본 증거들. 글은 차분하지만 강력했습니다. 데모 파일의 타임스탬프 분석, 문서의 진위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박미라의 과거 관여 사실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차영석 전 대표는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다 역으로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이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박미라라는 사람이 진짜 문제네요. 차영석 대표님께 사과해야겠어요. 그 젊은 가수분도 얼마나 억울했을까. 온라인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지역 라디오까지 영향을 미쳤죠. 다음날 추억의 멜로디 프로그램에서는 특별 코너가 마련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시청자 토론 코너를 통해 최근 화제가 된 JS 엔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훨씬 신중하고 공정한 톤이었죠. 먼저 65세 김혜숙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년대부터 트로트를 사랑해온 애청자입니다.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분석글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차영석 대표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72세 박정수님 의견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JS 엔터 시절 그분이 얼마나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셨는지 기억해요. 그런 분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처음부터 이상했거든요. 토론은 계속 이어졌고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영석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우와 함께 작은 마을회관을 섭외한 것이었죠. 지하철에서는 공연할 수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거든요. 망원동 주민센터 소회의실을 빌렸어요. 성우가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작지만 녹화하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도 몇 분 와주시기로 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이번에는 전곡을 다 불러야 해요. 박미라의 쇼케이스 전에 진짜 버전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날 저녁 작은 회의실에는 1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이었지만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수민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죠. 영석도 함께 왔습니다. 그는 수민 옆에서 조용히 기타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종착역에서라는 곡입니다. 수민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곡은 10년 전 차영석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작곡하신 작품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완전한 버전을 공개합니다. 성우가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석이 기타의 첫 코드를 울렸죠. 마지막 차가 떠나간 후에 홀로 남은 이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돌아올 그날까지. 수민의 목소리가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이 아닌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부르는 노래였지만 그 감동은 오히려 더 깊었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 마음 하나만은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영원히 함께 하자고. 2절, 3절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버전의 종착역에서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주민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노래가 10년 동안 묻혀 있었다니. 한 주민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차영석 대표님의 마지막 작품다워요.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즉시 그 영상을 팬카페에 업로드했죠. 영상의 제목은 차영석 작곡 종착역에서 세계 최초 완전 공개 마이너스 진짜 원작자와 함께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름이 돋네요. 이게 진짜 트로트입니다. 박미라는 이 영상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차영석 대표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 가수분 이름이 뭐예요? 정말 실력이 대단하네요. 90년대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눈물이 나네요. 댓글은 계속해서 달렸고 조회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들로도 영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미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 영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것이었죠.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들은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석은 오히려 침착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미라의 마지막 승부수죠. 하지만 이대로 두면 괜찮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과연 영석의 말대로 온라인에서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민의 영상을 본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박미라의 쇼케이스가 바로 다음 날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쇼케이스 당일 서대문구 문화회관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박미라가 기대했던 관객들이 아니었죠. 90년대 트로트 사랑 모임 팬카페 회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대거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박미라가 종착역에서를 부른다고? 어떻게 그런 뻔뻔한 일을? 차영석 대표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객석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에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편 그 시각 망원동 주민센터에서는 또 다른 공연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제안으로 팬카페 연합 응원 라이브라는 이름의 긴급 공연이 마련된 것이었죠. 수민 씨, 준비되셨나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민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작은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팬카페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실시간 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영석도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침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든요.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석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수민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공연에 집중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7시 두 곳에서 동시에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미라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곡은 우리 지역에 재능 있는 신인 작곡가 이민준 씨의 작품 종착역에서입니다. 하지만 객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차영석 대표님 작품이잖아요. 증거도 다 나왔는데 뭘 우기시는 거예요? 미라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공연을 계속했습니다. 같은 시각 주민센터에서는 수민이 진심을 담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차가 떠나간 후에 홀로 남은 이 자리에서 수민의 목소리는 오늘따라 더욱 절절했습니다. 영석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두 공연이 실시간으로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박미라는 그냥 립싱크하는 것 같은데 수민 씨 노래를 들으니까 소름이 돋네요. 이게 진짜 예술혼이죠. 그때 문화회관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우였죠. 그는 객석 뒤쪽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미라의 공연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노래를 부르는 도중 성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성우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향이 꺼지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저는 10년 전 JS 엔터테인먼트에서 보컬 트레이너로 일했던 윤성우입니다. 성우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저에게는 이 곡이 정말 차영석 대표님의 작품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우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2014년 3월 15일 녹음된 데모 파일의 타임스탬프, 그리고 당시 비자금 관련 정산 원본에 나타난 결제 라인, 모든 서명이 박미라 씨 라인으로 연결됩니다. 객석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미라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거짓말입니다. 그런 서류는 거짓말이라고요? 성우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어요. 전국의 팬카페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온라인에서는 실시간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윤성호 씨 용감하다. 박미라 완전히 당황했네. 증거를 공개해 주세요. 바로 그때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찰청에서 온 전화였죠. 박미라 씨,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내용이 마이크를 통해 새어나가면서 회관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공범 진술과 증거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검찰의 말에 미라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형량 감경을 위해서라도 이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명은 제 지시로 처리했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라의 고백을 듣고 있었거든요. 10년 전 비자금 조성은 차영석 대표님이 아니라 저희가 한 일이었습니다. 고백이 이어지면서 객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차영석 대표님은 정말 무고하셨던 거네요. 한편 주민센터에서는 수민이 마지막 소절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자고. 이 종착역에서 노래가 끝나자 영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민 씨, 이제 악보를 자세히 보세요. 네. 수민이 악보를 다시 들여다보자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상속 지정인 공백 부칙 마이너스 이 작품을 세상에 돌려주는 자에게 그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다 마이너스 차영석 친필.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마지막 작품의 저작권과 인격권 회복.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이 작품을 지켜낸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영석의 설명에 수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자격이 있나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곡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당신의 목소리가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바로 그때 성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끝났어요. 박미라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주민센터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축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네요. 차영석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민 씨도 대단해요. 하지만 영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기뻤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석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보였죠. 그날 밤 온라인은 이 사건으로 뜨거웠습니다. 종착역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수민의 노래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법원에서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차영석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혐의로 확정되었고 박미라와 그녀의 공범들은 배임 및 사문서 위조 관련 혐의로 기소 의견이 검찰에 송치되었죠. 10년 만에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법원 앞에서 영석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무엇보다 진실을 믿고 함께 싸워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민도 영석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건이 해결된 직후 지역 라디오 추억의 멜로디에서 수민에게 정식 제안이 왔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고정 라이브 코너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프로그램 진행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확신했어요. 이것이 진짜 트로트 정신이라고 말이에요. 첫 방송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청취율이 평소의 3배나 올랐고 청취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죠. 수민 씨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90년대 그 시절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진짜 가수다운 가수를 만났네요. 라디오 고정 출연을 시작한 지 2달 후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트로트 공모전에서 수민을 초청한 것이었어요. 종착역에서로 참가하시겠어요? 공모전 관계자의 제안에 수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영석에게 조언을 구했죠. 대표님 작품으로 상을 받는 게 맞을까요? 당신이 그 곡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이제는 당신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영석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수민은 공모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국 트로트 공모전 당일 수민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대형 무대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마지막 차가 떠나간 후에 홀로 남은 이 자리에서 수민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에 빠져들었죠. 지하철 종착역에서 시작된 그 작은 울림이 이제는 전국을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돌아올 그날까지. 마지막 소절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죠. 관객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결과는 대상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아 수민을 찬사했죠. 오랜만에 진정성 있는 트로트를 들었습니다. 기교보다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이것이 트로트의 본질이죠. 앞으로 한국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인재입니다. 대상 수상 후 수민에게는 음반 제작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제안은 영석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을 종창역에서로 하는 건 어떨까요? 음반 기획자의 제안에 수민과 영석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영석이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이 앨범의 수익 중 일부를 수민 씨 명의의 신탁으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네. 수민이 놀라서 물었지만 영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제 마지막 작품을 세상에 돌려준 사람에게 가야 할 몫입니다. 법적으로도 이미 정리해뒀어요. 영석은 며칠 전 변호사와 함께 상속 관련 서류를 정리했었습니다. 미발표곡들과 저작권 수익의 일부를 수민에게 신탁하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6개월 후 수민의 첫 정규 앨범 종창역에서가 발매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당연히 그 유명한 종창역에서였고 앨범에는 영석이 과거에 작곡했던 미발표곡들도 함께 수록되었어요. 앨범은 출시 첫 주에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진짜 트로트가 돌아왔다. 수민 씨와 차영석 대표님의 만남이 기적을 만들어냈네요. 이런 음악을 기다렸어요.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도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공연장에는 팬카페 회원들, 라디오 청취자들, 그리고 처음 수민의 노래를 들었던 지역 주민들까지 모여들었어요. 콘서트 마지막 곡으로 종창역에서를 부를 때 영석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기타를 들고 수민과 함께 듀엣을 했죠. 마지막 차가 떠나간 후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공연장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예술가와 그의 뮤즈,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콘서트가 끝난 후 영석과 수민은 처음 만났던 그 지하철 종착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늦은 밤이라 역사는 비어 있었고 차가운 형광등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영석은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꺼내 종착역에서의 데모 버전을 틀었습니다. 10년 전 녹음된 그 희미한 목소리가 지하 공간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기억나세요?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 수민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노래를 듣는 순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느꼈어요. 영석도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가 부르면 된다. 영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대표님, 내 시간은 끝났어. 이제는 당신의 시간이야. 수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다음 역도 같이 가요. 다음 역? 네, 저 혼자서는 무리예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영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종착역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몇 년 후 그 종착역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마이너스 차영석, 최수민. 그리고 오늘도 그 종착역에서는 누군가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이죠. 오늘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몬스터였고요. 구독은 무료, 좋아요는 엄지손가락 클릭 한번, 댓글은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편지가 됩니다.